이제 1단원부터 5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원소 X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고, X 원자 한 개는 최대로 다른 원자 4개와 결합할 수 있다. 그 말은 원자과 전자가 뭐 설명을 안 해도 되긴 하지만은 원자과 전자가 4개 있다는 뜻이다. 맞죠? 그 다음에 X를 기본 골격으로 수소, 산소, 질소 등이 공결합을 하고 아미노산, 핵산, 합성섬유 등 다양한 화합물을 이룬다. 이거 뭡니까? 네, 탄소죠. 자, 이제 3점 문제 보면은 똑같이 탄소 원자에 대한 얘기인데, 보니까 탄소 원자 한 개는 최대 다른 원자 4개와 결합을 할 수 있답니다. 탐구 과정을 보니까 탄소 원자 2개를 결합시키고 추가로 수소 원자를 결합시켜서 모든 탄소 원자가 4개의 다른 원자와 결합한 물질 기억의 화학식을 구한다. 기억 뭡니까? C2H8이죠. 뭐 그려보면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8이 아니고 6죠. 6. 나머지 이렇게 나머지를 수소로 해가지고 모든 탄소 원자가 4개랑 결합을 하게 채우면은 C2H6가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건 외워두면은 뭐 편한 건데, 탄화수소가 있는데 전부 다 단일 결합인, 모든 결합이 단일 결합인 단일 결합인 탄화수소의 화학식은 항상 CnH2n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소 2개가 들어가면은 C2H6가 되는 거고, 탄소가 3개면은 C3H8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보면은 기억에서 수소 원자를 한 개 빼고 대신에 탄소 원자를 또 결합시켰답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총 3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수소로 연결을 시키면은 C3H8, 그러니까 프로페인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님 찾았고, 기억에 C2H8이 아니고 6입니다. 6. 틀린 거. 그 다음에 니은. 기억과 니은의 수소 원자 수의 차이는 2다. 수소 원자 차이 2개 맞죠? 지금 얘랑. 그 다음에 디귿. 수소 원자 수분의 탄소 원자 수는 6분의 2대 8분의 3. 어디가 더 큽니까? 네. 니은이 더 크죠? 틀린 거. 답은 1번. 이제 2강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분자식 가랑 나가 있는데, 가는 지금 XY, 나는 XY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힌트라고 주어져 있는 게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죠. 자, 1g당 전체 원자수를 줬는데, 자, 이거 복습. 1g당 전체 원자수를 구하려면은 뭐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그쵸, 1g당 분자수를 구해야 되고, 맞죠? 거기다가 뭐를 곱한다? 분자당 원자가 몇 개 들어있냐? 원자 수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근데 지금 가랑 나에 대해서 화학식을 알고 있으니까는 1g 가랑 나랑 화학식이 XY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분자당 원자수가 2개, 3개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지금 가랑 나랑 있는데 1g당 전체 원자수가 46대 45랍니다. N은 생략할게요. 1g당 분자수는 모르겠고, 대신에 분자당 원자수가 가는 XY니까 2개, 나는 XY2니까 3개라는 걸 알죠? 그러면 1g당 분자수가 몇 대 몇인지가 나옵니다. 몇 대 몇입니까? 얘는 23이 돼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3으로 나누면 15. 1g당 분자수 B가 23대 15랍니다. 그러면 분자량은 요거랑 반비례하면 되겠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나가 있는데 1g당 분자수가요 23대 25란다. 15라고 구했습니다. 분자량은 1g당 분자수랑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그 말은 분자량 B는 가대 나가 15대 23이 돼야 된다. 자, 기억에 그래서 분자량 B는 가대 나가 15대 23이다. 맞죠? 니은의 X의 원자량분의 Y의 원자량은 7분의 8이다. 이건 구해보면 되죠? XY가 15고, 지금 가는 XY죠. 파란색으로. 나는 XY2인데 분자량 차이가 8 차이 나죠. 그 말은 Y 한 개는 8이다. X 하나는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 x 원자량분의 y 원자량은 7분의 8이 맞다. 마지막으로 디귿 1g에 들어있는 y 원자수 B는 가데나가 23대 45이다. 자, 1g당 분자수가 23대 25죠. 그럼 요 식을 지우고 여기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분자당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1g당 전체 원자수가 아니고 y 원자수죠. 그러면 1g당 분자수에다가 분자당 무슨 수? y 원자수를 곱하면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1g당 분자수가 23대 25라는 거 알고 있고 화학식 알고 있으니까 y 원자수가 xy는 1개, xy2는 2개라는 걸 알죠? 그러면 1g당 y 원자수는 23대 30이 된다는 거. 이것은 틀린 거네요. 답은 3번. 자, 2강의 3점짜리 5번입니다. 표는 1T2C 1ATM에서 실린더 가나다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일단 분자량 B가 A 대 B가 2 대 3이랍니다. 그 다음에 가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분에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몰수가 4분의 5랍니다. 그러면은 가의 전체 몰수를 4몰이라고 하면은 나의 전체 몰수는 5몰이 돼야겠죠. 그죠? 이 문제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체 A랑 B의 질량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A랑 B의 분자량을 줬습니다. 질, 분, 몰이죠. 질량을 줬고 분자량을 줬습니다. 그 말은 A랑 B의 몰수비를 준 거다. 맞죠? 자, 그러면은 A는 질량은 2W고 분자량은 2죠. B는 질량은 3W고 분자량은 3이죠. 그럼 똑같이 몰수비가 1대 1이 나옵니다. 근데 전체 몰수가 4라고 했죠. 그럼 전체 몰수는 2몰 대 2몰이 되면은 되겠네요. 맞죠? 자, 이건 지워놓고 몰수를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몰수비가 2몰 대 2몰 더해서 4몰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A가 W일 때 몇 몰이냐? 2W일 때 2몰이니까 W일 때는 1몰이죠. 그럼 전체는 5몰이 돼야 되니까 B는 4몰 있어야겠죠. B는 3몰일 때 3W일 때 2몰이니까 4몰일 때는 6W가 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A는 6을 넣어주면 되고, 자, 이제 다를 보면은 다는 일단 A가 W만큼 있으니까는 1몰 있는 거는 알겠고 B가 X 있으니까는 여기서는 모르겠다. 맞죠? 그럼 이제 나머지 전체 기체의 밀도나 혹은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를 가지고 요 X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야겠습니다. 보니까 전체 기체의 밀도를 줬습니다. 전체 기체의 밀도는 질, 밀, 그죠? 그러니까 전체 밀도라는 거는 전체 부피분의 전체 질량의 B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전체 부피는 뭐랑 비례한다? 전체 몰수비랑 비례하죠. 그러면은 전체 몰수랑 전체 질량을 우리가 여기에 다 구해놨잖아. 그러면은 요 값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 밀도가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는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는 전체 질량은 5W입니다. 맞죠? 전체 몰수는 4몰입니다. 요게 25D가 됐대. 나는 전체 질량은 W에다 6W니까 7W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몰수는 5몰입니다. 요게 28D가 됐답니다. 몇 곱해야 되는지 보이죠? 20을 곱해주면 됩니다. 맞죠? 4분의 5W에다가 20을 곱하면은 4, 5, 20이니까 5, 25가 되는 거고, 그 D랑 이런 건 생략하고 보면은 5분의 7W에다가 20을 곱하면 5, 4, 20이니까 4, 7, 28 되는 거 맞잖아. 그지? 그 말은 24D는 또 20을 곱해서 됐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20을 나눠주면 전체 몰수분의 전체 질량의 비율이 나온다는 거죠. 다에 대해서 20 나눠주면은 6W 그 다음에 5분의 6W가 나와야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정직하게 x를 미지수로 놓고 푸는 방법 하나랑 그 다음에 5분의 6W라는 우리가 비율을 구했잖아. 그럼 요 비율을 노란색으로 할까? 요 비율을 이용해 가지고 x를 끼워 맞춰가면서 찾아가는 거. 먼저 끼워 맞추는 거 먼저 해봅시다. 이 숫자를 그대로 쓰면은 요게
5W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6W일 때 4몰이었잖아. 5W일 때는 그러면은 몇 몰이냐? 아무튼 분수가 되죠. 분수가 되는데 전체 몰수가 5가 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는 안 되고. 자, 2로 나누면은 2.5분의 3W가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2W가 되면은 되겠다. 그죠? 2W가 되려면은 몰수는 3분의 4몰이 되면 됩니다. 근데 3분의 4에다가 1 더하면은 3분의 7이 되죠? 그러니까 2.5가 될 수가 없다. 요것도 안 된다라는 거고, 3으로 나누면은 2W, 그 다음에 몰은 3분의 5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요거는 그냥 W가 돼야겠죠? 두 개 더해서 2W가 돼야 되니까는. 그러면은 3W일 때 2몰, 6W일 때 4몰이면은 W일 때는 3분의 2가 되면 됩니다. 그럼 두 개 더하면 3분의 5가 되죠? 그러면 요게 맞네. 맞죠? 그래서 이렇게 x를 바로 구할 수가 있다. x는 1이라는 거를. 오케이? 이렇게 끼워 맞춰서 구하는 게 있고, x를 미지수로 놓고 구해 보면은, 자, 간단하죠? 자, 3몰일 때, 3W일 때 2몰, 6W일 때 4몰이니까는, 아까랑 똑같이 XW일 때는 3분의 2X몰이 돼야 됩니다. 비례식 쓰면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쵸? 자, 이 상태에서 몰수랑 질량을 더했을 때 5분의 6W가 되려면요, 몰수는 1 플러스 3분의 2X, 전체 질량은 W 플러스 X니까 1 플러스 X W, 요게 5분의 6W가 돼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풀어보면은 5 플러스 5x는 w는 약분 되고요. 6 곱하면은 6 플러스 4x가 되죠. 그 결과 x는 1이다. 이렇게 해도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아무튼 x는 1이다 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는 빨간색으로 해줄게요. 2분의 3몰이 되고 요거는 1w가 된다는 거. 자, 이제 y만 구하면 되죠. x는 3분의 2라는 거, x는 1이라는 거를 구했으니까 이제 y만 구하면 되죠. 자, y는 단위 부피당 전체 원자수입니다. 요 문제에서 우리가 부피를 쓴 적이 한 번도 없죠. 부피 대신에 몰이라는 말을 씁시다. 단위 몰당 전체 원자수. 다시 써보면은 단위 몰당 전체 원자수. 자, 원래는 전체 원자수라는 말이 나오면 분자수를 항상 먼저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단위 몰당 분자수를 구한 다음에 분자당 원자수를 곱하면 되는데, 지금 A랑 B 분자 안에 원자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요렇게는 사용할 수 없고, 이번에는 반대로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어떻게 된다? 전체 원자수가 된다. 요걸 이용할 겁니다. 단위 몰당 전체 원자수는요, 가랑 나랑 다가 25, 18, 그 다음에 y입니다. 몰수는요, 자, 가나 다가 각각, 가는 전체 4몰이죠. 나는 전체 5몰이죠. 다는 전체 3분의 5몰입니다. 3분의 5몰. 이렇게 하면은 전체 원자수가 나와야 된다. 전체 원자수는 여기서 A의 원자수를 A라고 하고 B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A 2개, B 2개니까 가는 이 A 플러스 2B의 원자가 있어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A 1개, B 4개니까 1A 플러스 4B만큼의 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다는 A 하나에 B 3분의 2니까 1A 플러스 3분의 2B만큼의 원자가 있으면 됩니다. 일단 요마 둘이를 써먹어야 되는 게 바로 느껴지시죠? A랑 B를 구한 다음에 Y에 대입을 하면은 끝난다는 거. 자, 숫자를 일단 맞춰줍시다.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쓸게요. 자, 숫자를 맞춰주면은 2A 플러스 2B는 100입니다. 그 다음에 1A 플러스 4B는 90인데 A 개수를 맞춰줍시다. 2배씩 해주면 1A 플러스 8B는 180입니다. 맞죠? 이렇게 하면은 보자. 6B가 80이 되네요. 그러면 B는 3분의 4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숫자가 좀 더럽네요. 그거를 위에 식에다가 넣으면은, 자,
100은 3분의 300이죠. 3분의 300은 2a 플러스 3분의 80. 그럼 얘가 3분의 220이 돼야겠네요. a는 3분의 110. 그거를 이 두 개를 여기 넣으면은 여기란다. 여기 넣으면은 문제가 풀리는 거죠. 결론. 3분의 5y는 a는 3분의 110 플러스 b는 3분의 40.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0. 그러면 얘는 9분의 80이니까 9분의 410이 되네요. 맞죠? 결국 y는 곱하기 5분의 3 해주면은 3, 3, 3, 9, 5, 5, 8, 40, 5, 20 3분의 82가 됩니다. 자, 3분의 80이 넣어주면은 값은 82분의 3 곱하기 6 그러면 2로 나오지만은 3, 3, 41, 41분의 9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3강 2점짜리 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일단 가는 개수를 먼저 찾아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나는 개수가 이미 다 구해져 있고 이제 비교만 하면 됩니다. 기억 일단 A, B, C, D 개수를 먼저 찾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가의 개수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이런 거 할 때는 뭘 했습니까? 제일 복잡하게 생긴 놈은 1로 둡니다. Al2O3를 1로 둘게요. 그러면은 알루미늄이 2개죠? 반응 후에도 2개가 있어야 된다. 산소가 3개죠? 반응 후에도 산소가 3개 있으려면은 CO2가 2분의 3개 있으면은 된다. 그 다음에 CO2가 2분의 3개니까 탄소가 2분의 3개죠? 반응 전에도 2분의 3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수는 전부 다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2씩 곱해주면 되겠죠? 2씩 곱해주면 자 이렇게 2, 그 다음에 얘가 3, 얘가 4, 얘가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산소, 탄소, 알루미늄 개수가 전부 다 똑같죠? 반응식 완성했고 그럼 기억에 C 플러스 D는 4 플러스 3이고 A 플러스 B는 2 플러스 3이죠? 더 큰 게 맞다. 니은에 나에서 철 1몰이 생성됐을 때 반응한 산화철의 질량은 80g이다. 그럼 이거는 개수 B를 보면 되죠. 지금 Fe 대 Fe2O3가 개수 B가 2대 1이니까 그러면 1몰 반 생겼으면은 Fe2O3는 2분의 1몰 반응했다. 그죠? 얘가 지금 몇 g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죠. 자, 질량은 어떻게 분자량에다가 몰을 곱하면 된다. 사실 이게 분자가 아니니까 분자량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그냥 어차피 문제 풀 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분자량은 160, 몰은 2분의 1. 그럼 질량은 80이 맞죠? 이유는 맞는 거. 마지막으로 디귿. Fe2O3 1g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CO2의 양. Al2O3 1g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CO2의 양. 그럼 이 1g이 몇 몰이냐만 찾으면 되죠. 자, 뭐부터 해볼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거는 Fe2O3 1g은 몇 몰이냐면은 분자량이 160이죠? 160분의 1몰이 됩니다. 자, 몰은 질분몰 기억나죠? 질분몰이니까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 된다는 거. 분자량은 160, 질량은 1g. 이렇게. 그 다음에 Al2O3 1g은 100이니까 102분의 분자량분의 질량 1몰이 됩니다. 자, 그럼 개수 B를 가지고 CO2가 몇 몰 생겨나 찾으면 되죠. 일단 Fe2O3는 개수 B가 1대 3입니다. 그러면은 CO2는 160분의 3몰이 생겼을 거고요. Al2O3는 개수 B가 2대 3입니다. 그러면은 102분의 1몰이 반응했으면은 204분의 2몰이죠. 그럼 CO2는 204분의 3몰이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요걸 Fe2O3를 반응했을 때 기준으로 Al2O3가 몇 배인지를 봐야 되니까는 그러면 160분의 3분의 204분의 3 해주면 되겠네요. 약분하면은 8 4 4 46 4 5 24 1 4 40분의 51 틀렸네요. 답은 3번. 자, 이제 3번까지 5번 보겠습니다. 3강에 화학 반응식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실험 1번이랑 실험 2번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는 반응 전에 A랑 B의 질량하고 반응 후에 전체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다. 일단 분자량 구해야 되고 2번에서 반응 전이랑 반응 후에 전체 밀도를 구해야 되네요. 일단 옆에 보면은 실험 1번이랑 2번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보만 써봤습니다. 실험 1번에는 반응 전 전체 기체랑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가 나와 있죠. 20, 10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반응 전에 A랑 질량이 A랑 B만큼 있다. 소문자로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 반응 전 질량이 소문자 A, 소문자 2B만큼 들어있다는 거. 자,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시작을 하면요. 일단 분자량을 찾으려면 반응할 때 몇 몰 반응하고 질량도 알아야 되고 질량이 얼만큼 반응하고 반응할 때 몇 몰로 반응하냐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몰은 개수랑 똑같죠. 그럼 반응할 때 질량비가 몇 대 몇인지만 찾으면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반응 전 후 전체 밀도는 밀도 찾으려면 전체 부피 찾아가지고 반비례 해주면 되죠. 왜냐면 질량은 보존되니까. 질량은 보존되니까는 질밀부에서 얘가 보존이 돼버리면 요 두 개는 밀도랑 부피는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그죠? 그거 하나씩 찾아봅시다. 일단 1번에 바로 보이는 게 전체 부피가 10이 줄었습니다. 맞죠? 10이 줄었는데 실제로 개수비대로 반응하면 1 플러스 3에서 2가 되는 거니까 2가 감소하는 반응이죠.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서 부피는 개수의 5배만큼 반응을 했구나.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5, 플러스 10 이렇게 반응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되면 C가 10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체 부피가 C의 부피랑 똑같습니다. 그 말은 A랑 B는 빵이 됐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A가 5, B가 15만큼 있어서 총 20이었다는 거. 이렇게 다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같은 세로줄끼리는 항상 같아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랑 여기랑. 그 말은 질량으로 따졌으면은 A는 소문자 A, B는 소문자 B만큼 반응해서 C가 A 플러스 B만큼 생긴다. 그래서 A 빵, B 빵, 생긴 C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하면 일단 분자량 나왔죠? A의 분자량은 반응할 때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5분의 A입니다. 5분의 A. C의 분자량은 반응할 때 질량분의 반응할 때 몰수분의 질량이니까 10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밀도만 구하면 되죠? 밀도만 구하면 되는데 A랑 2B가 있으면은 우리가 질량비가 항상 A 대 B로 반응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번에는 요거 지울게요. 요렇게 가져가서 똑같은 질량비로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A, B로 반응해서 A는 빵 되고 B는 B만큼 남을 것이다. 맞죠? 근데 질량으로 A만큼이 부피로는 5였습니다. A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 처음에는 5가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질량으로 B면은 부피로 15였습니다. 그럼 B는 처음에 30이 있었는데 15가 반응해서 15가 남았다. A는 빵이 남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1대 3대 2로 반응하니까 생긴 C는 10만큼 생겼다. 그럼 전체 부피는 반응 전에는 35, 반응 후에는 25가 되는 거겠죠? 부피 B가 요거고 밀도는 질량이 보존되니까 반비례합니다. 그죠? 그래서 밀도는 25대 30 하고 5가 하고 이거 뭐라노? 25대 35가 될 것이다. 반응 전 전체 밀도는 25, 반응 후 전체 밀도는 35. 이거 다 곱하면 10A분의 5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25분의 35. 그럼 5, 25, 5, 7, 35. 5 약분되면은 10A분의 7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4번. 자, 이제 10강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밀폐된 진공 용기에 드라이 아이스가 있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승화를 하죠. 그래서 고체랑 기체 상태 두 가지가 있고 표현은 기체 이산화탄소의 양 분의 고체 드라이 아이스의 양이 T1, T2, T3로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보면은 여기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T2 이후로는 기체도 그렇고 고체도 그렇고 몰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고체 드라이아이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환경 전까지 드라이아이스의 양은 점점 감소하고 이산화탄소의 양은 점점 증가를 해야겠죠. 그럼 이 분수값은 전체적으로 감소를 할 겁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 그래서 T1에서 T2로 갈 때는 값이 감소하다가 T2 평형부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기억에 A는 B보다 크다. 맞고, 얘는 T1일 때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 그 다음에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를 비교를 해놨는데, 자, 온도가 일정하면은 고체가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일정. 맞죠? 그 다음에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증가를 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평형 전인 T1일 때는 두 속도를 비교하면은 고체가 기체로 승화하는 속도가 더 큰 값을 가지겠죠? 왜냐면 평형이 되면은 두 속도가 같은 값이 되는데, 평형 전이라면은 아직 기체가 고체로 승화되는 속도는 더 작은 상태일 거기 때문에 분모가 더 크다. 그래서 1보다 작고, 마지막으로 용기 내 이산화탄소 기체의 양은 T3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T2는 평형이죠. 평형 이후에는 값은 항상 일정하다. 같다가 답이 돼야겠죠. 틀린 거. 답은 1번. 이제 3점짜리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 나, 다가 있는데 물질이 하나는 HCl, 하나는 물, 하나는 수산화 나트륨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산성, 중성, 염기성 물질이 하나씩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표로 나와 있는 게 보니까 pOH분의 pH값, 그 다음에 H3O 플러스 농도분의 OH 마이너스 농도가 상대값으로 나와 있다. 일단 상대값이니까 두 번째 거는 일단 제껴두고, 요거 먼저 보면은 pH랑 pOH는 합하면 항상 14가 돼야 되죠. 그래서 가에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두 값을 합친 게 14가 되도록 조정을 해주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 10.5분의 3.5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더하면 14 되고 3분의 1 비율인 것도 맞고, 그래서 10.5 대 3.5, 뭐 2 대 12, 뭐 4 대 10, 그러니까는 pH랑 pOH는 항상 더하면은 1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분수로 표현됐을 때 이제 2 대 12 이거나 아니면은 뭐 3 대 11, 4 대 10, 뭐 5 대 9, 그 다음에 뭐 3.5 대 10.5, 요 정도 값들을 외워 놓으면 편합니다. 그죠? 자, 아무튼 그런 말은 pH가 3.5다 라는 건 산성이라는 거죠. pH가 3.5다 라는 말은 산성이다. 가가 HCl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나랑 다가 각각 뭔지를 찾으면 되는데, 보니까 H 플러스 농도분의 OH 마이너스가 상대값으로 나와 있는데 나가 더 큰 값을 가집니다. 맞죠? 더 큰 값을 가진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OH 마이너스가 많고 H3O 플러스는 작아야 이 분수값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거겠죠. 그죠? 그 말은 나가 OH 마이너스 농도가 다보다 훨씬 많다는 거. 그 말은 이게 NaOH가 되고 다가 H2O가 된다는 거. 맞죠? 그럼 값들을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H2O니까 H 플러스 농도분의 OH 마이너스 농도는 1입니다. 둘 다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으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원래 상대값에서 10의 11승을 곱해줬네요. 맞죠? 그럼 얘도 이걸 바꿔주면은 10의 11승이 돼야겠죠. 실제로는. 그죠? 그러면 10의 11승이 되려면은, 이건 많이 해봤죠? 10의 11승이 되려면 반으로 쪼개면은 5.5랑 5.5입니다. 그죠? 근데 플러스 값이니까는 분자에다가 플러스 5.5,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5.5를 해주면 되겠죠. 10의 마이너스 7승 기준으로. 그러면 H 플러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5승 분의 H 플러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5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맞죠? 자, 아무튼 이제 보기를 보면 기억에 가의 pOH는 10.0보다 작다. pOH는 10.5였죠. 작은 거. 작지 않고 크죠? 실제로는 10.5였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나의 H 플러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다. 10의 마이너스 7승이 아니고 10의 마이너스 12.5승입니다. 틀렸고, 마지막으로 pH 빼기 pOH는 나가 가보다 4.0만큼 크다. 자, 나는 12.5 빼기 1.5죠. 그러면은 11. 가는
10.5 빼기 3.5죠. 그러면 7. 4.0만큼 큰 거 맞네요. 답은 2번. 이제 11강으로 넘어가서 2점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두 가지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 있는데 일단 기억 니은을 찾아야겠네요. 여기도 반응 전후를 비교해 보면 되죠. 자, 보니까 HCOOH가 HCOO-로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수소 플러스, 그러니까 H 플러스 이온을 기억한테 줬다. 그죠? 그걸 받아서 H2O가 됐죠? 그럼 원래는 OH-였어야 되죠. 맞죠? 자, 두 번째로 H2PO4랑 기억은 OH-죠. OH-랑 이제 반응을 하니까는 반응 후에 H2O가 됐습니다. 그죠? 그 말은 수소 이온을 받았다. 그럼 니은은 HPO4 2-. 자, 기억에 니은은 틀렸고, 그 다음에 가에서 HCOOH는 수소를 줬죠. 브랜스테드롤이 산이 맞다. 니은에 디귿에 나에서 기억은 브랜스테드롤이 산으로 작용한다. 수소를 받았죠. 염기죠. 답은 2번. 이제 3점짜리 문제, 11강 3점짜리 문제 보겠습니다. 식초 A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적정 시럽이랍니다. 실험 과정을 보니까는 식초 A 10g을 준비한다. 식초 A 10g. 근데 거기다가 물을 넣어서 수용액 100g을 만든다. 그 말은 여기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아세트산 질량이 같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100g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그 수용액을 30ml만 써서 적정을 했답니다. 뭘로 적정을 했냐면은 0.1몰 농도 NaOH로 적정을 했는데 수용액 전체가 붉게 변하는 순간, 그러니까 중화점 얘기하는 거죠. 중화점까지 넣어준 부피가 Vml랍니다. 그때 이제 W를 구하라는 건데, 문제는 우리가 계산하는 게 아니죠. W를 구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될 자료가 뭐냐. 자, 기억. 아세트산의 분자량 알아야겠죠. 그죠?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자, 이제 숙련자라 생각하고 그냥 바로 풀어볼게. 아세트산의 분자량 필요한 거 당연히 알죠. 왜냐면 우리는 몰수를 구하잖아. 중화점에서 몰수를 구하기 때문에 그걸 질량으로 바꾸려면 분자량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서 만든 수용액의 밀도. 수용액 100g이었는데 지금 30ml로 바뀌었죠. 그러려면 밀도가 있어야지 이 관계를 구할 수가 있다. 당연히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25도씨에서 0.1몰 농도 NaOH의 밀도. NaOH의 밀도를 이런 적정 문제 쓰면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답은 3번. 자, 이렇게만 하고 끝내면은 당연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문제를 그냥 푼다고 생각하고 합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뭐 해야 돼? 그쵸? 중화점에서 NaOH의 몰수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중화점에서 아세트산의 H가 돼버렸네. 소문자가 아세트산의 몰수랑 똑같기 때문에, 왜 똑같은지 알죠? OH-당 NaOH 하나당 OH- 한 개 나오고 아세트산 하나당 H 플러스가 한 개씩 나오는데 중화점에서는 이 두 개의 개수가 같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NaOH랑 아세트산도 몰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 자, 아무튼 그럼 구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농도랑 부피 나와있죠. 0.1V 미리몰. 분수로 표현하면 10분의 V 미리몰입니다. 요게 어디에 들어있다? 2번으로 넘어가서 이 아세트산이 10분의 V 미리몰이 들어있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들어있다? 수용액 30ml로 적정을 했죠. 그러니까는 수용액 30ml 안에 요만큼이 들어있다. 자, 근데 우리는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먼저 아세트산의 몰수를 아세트산의 질량으로 바꿔야겠네요. 그죠? 그러려면은 몰을 질량으로 바꾸려면 뭘로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분자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에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몇 g인지를 알려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용액 30ml를 이제 식초 A로 바꿔야 되는데,
그 전에 요 관계를 이용해야 되죠. 식초 A 10g이랑 수용액 100g 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같다. 그러면 요거를 일단 수용액 100g으로 먼저 바꿔줘야 되죠. 그죠? 100g으로. 근데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밀도가 필요하죠. 질밀부 기억나지? 질밀부. 우린 지금 부피랑 질량의 관계를 알려는 거죠. 그러면 밀도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에서 만든 수용액의 밀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어디에도 NaOH 밀도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자, 마지막 12강입니다. 5번 산화한화반응 가에 나와야 할 반응식인데 개수는 다 나와있고 산화수만 찾으면 되겠죠. 자, 일단 기억 니은틱을 리을을 한번 채워봅시다. 기억은 H2S니까 수소 두 개는 플러스 2죠. 그럼 황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는 황 그냥 중성이니까 산화수가 빵이면 되겠죠. 나에서는 SO2니까 산소 하나가 마이너스 4죠. 산소 두 개는. 그러면 황은 플러스 4가 되면 되고, H2SO4에서는 수소 두 개가 플러스 2죠. 산소 4개는 마이너스 8. 그럼 남아있는 황은 플러스 6이 되면 되겠다. 자, 기억해. 가에서 SO2는 산화제로 작용한다. 산화제라는 거는 자기는 환원이 된다는 거죠. 산화제는. 그 말은 산화수가 감소를 해야 된다는 거. SO2의 산화수가 감소하는지만은 보면 됩니다. SO2는 가에서 산소가 마이너스 4니까는 한 개당 플러스 2죠. 플러스 2. 플러스 2가 아니고 플러스 4죠. 플러스 4인데 반응 후에는 얼마로 바뀐 거잖아. 그죠? 산화수가 4만큼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죠? 산화제로 작용을 한 게. 그죠? 이렇게. 자, 두 번째로 기억에서 리을 중 황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은 리을입니다. 플러스 6. 맞죠? 니은도 맞는 거. 마지막으로 지금 산화제 1몰과 반응하는 환원제의 양은 나가 가의 2배이다. 그럼 산화제 1몰이 뭔지부터 찾아야겠네요.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산화제는 자기는 환원이 돼야 된다. 그 말은 산화수가 감소를 해야 된다. 산화수가 감소한 놈을 찾으면 됩니다. 가에서는 연마였죠. 연마가 산화수가 감소한 놈이었고, 나에서는 보니까 황은 SO2는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감소한 놈은 그럼 염소가 되겠네요. 염소는 Cl2에서는 산화수가 빵이고 HCl에서는 마이너스 1이죠. 1만큼 감소를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산화제가 되는 거죠. 걔랑 반응하는 환원제의 몰수는 2대 1이죠. 똑같이 지금 산화제 1몰이라고 했잖아. 지금 개수가 1이니까 1몰 반응한 거라 생각하면 되죠. 그때 환원제의 개수비는 2대 1이니까. 그죠? 나가 가의 2배가 아니고 2분의 1배. 그러면 틀린 거. 그러면 답은 3번.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금속 X랑 Y에 관련된 산화환원 반응식이 있고 산소의 산화수는 당연히 마이너스 1입니다. 가, 나, 식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가는 지금 M이랑 N 값을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들. 그 다음에 나는 이 반응식에서 개수들을 찾으면 됩니다. 뭐 개수는 산화수 얼마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만 체크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거니까는 넘어가고, 가가 문제죠. 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하량이나 뭐 산소 개수 이런 거를 구할 때에는 뭐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겠죠. 1번 산화수 개수 구하듯이 개수값 이미 다 나와 있으니까는 증가하고 혹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된다. 요거를 이용해서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하보존, 전하량 보존. 반응 전이랑 반응 후랑 총 전하량은 같아야 됩니다.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응 시간에 수소 혹은 산소 개수가 반응 전 후랑 똑같아야 된다. 요거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뭐 뭘로 풀어도 풀리기는 풀리겠죠. 그죠? 미지수는 2개밖에 없고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네 가지나 있으니까 뭘 하든 풀리긴 풀리겠죠. 근데 저는 산소 개수로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반응 전에 산소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소가 N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응 후에는 산소 개수를 숫자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N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산소 숫자로 먼저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반응 전에는 산소는
2n개가 있습니다. YON이 두 개가 들어있으니까는. 그죠? 2n개가 들어있고, 반응 후에도 똑같이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산소 반응 후에는 여기에만 있네요. 그죠? 총 8개만 산소가 있다. 그럼 2n은 8이 돼야 되니까 n은 4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럼 n에다가 4를 이제 넣읍시다. 여기랑 여기랑 이제 n은 4다. 이걸 넣고 나면은 이제 나머지 뭐 산화수로 하든 전하량 보존으로 하든 해가지고 나머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전하량 보존으로 합시다. 전하량은 보존된다를 이용하면은 반응 전에 총 전하량은 xm 플러스가 5개 있으니까는 5m 플러스 5m, 그 다음에 2y54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2, h 플러스가 16개 있으니까는 플러스 16. 요게 같아야 되죠. 뭐랑 5, 4, 20 플러스 20이랑 2m 플러스, 그리고 H2는 전하량이 없죠. 요 식을 만족하는 M을 찾으면 되죠. M은 몇이다? 3M은 요게 14니까 3M은 6, M은 2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M은 2, N은 4가 되니까 기억은 틀린 거. 그럼 이제 나에서 A, B, C, D만 찾으면 되는데 원래는 산화수 이제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가지고 풀었죠. 그것도 나중에 해보시고 이번엔 좀 다르게 해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산소랑 수소수를 이용을 할 겁니다. 자, 보면은 반응 전에 산소는 여기에만 들어있죠. 그죠? 반응 후에 산소는 H2에만 들어있죠. 그럼 요 개수 두 가지의 관계를 찾을 수가 있죠. 자, YO2가 두 개 들어있으니까 산소는 2A개가 있습니다. 산소는 반응 후에도 2A개가 있어야겠죠. 그럼 H2O는 2A개가 있으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수소가 보이죠? 수소는 여기에만 들어있습니다. 맞죠? 총 4A개의 수소가 있습니다. 반응 전에도 4A개의 수소가 있어야겠죠? 여기에만 있죠? 그러면 B는 4A가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요게 나오죠? 염소가 총 4A개가 있습니다. 맞죠? 반응 후에도 4A개가 있어야겠죠? 여기에서 2A개 있고 나머지 2A개를 롬마가 가져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개수비가 나오는 거죠. 1대 4대 1대 2대 2. 그러니까는 개수를 다시 쓰면요. 1대 4대 1대 2대 2가 됩니다. A, B, C, D에다가 이거를 넣으면은 A는 1, B는 4, C는 2, D는 이거 이해가 되면 안 되죠. 미안. CL2가 총 여기도 2A개가 돼야 되니까는 CL2는 A개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CL 2개 곱했을 때 2A가 되니까는, 그죠? 자, 그럼 1대 4대 1대 2대 1이 되는 거죠. D는 1 넣으면 5분의 3 맞다. 마지막으로 D는 H2O 1몰이 생성될 때 이동하는 전자의 양은 가가 나의 4분의 5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에서 뭐 X를 기준으로 하든 Y를 기준으로 하든 전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체크하고, 나에서도 뭐 Y를 기준으로 하든 염소를 기준으로 하든 전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거 쓸데없는 거 다 지워놓고 확인을 해보면은요. 개수비가 1대 4대 1대 2대 1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N은 4고 M은 2였으니까 여기가 여기가 2, 여기가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지울게요. 자, 지운 상태에서 보면 X 기준으로 봅시다. 가는 X 플러스 2죠. 반응 후에는 플러스 4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총 2가 증가한 거죠. 몇 개가? 5개가. 그러면 총 플러스 10의 전하가 이동했습니다. 뭐일 때? H2O가 8몰 생겼을 때. 그럼 H2O가 1몰이 생기면은 8분의 1이 된 거죠. 그럼 얘도 8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4분의 5 플러스 4분의 5만큼 전하가 이동했다. 1몰당.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나는 뭐 Y로 볼까요? Y는 반응 전에는 플러스 4입니다. 그죠? 반응 후에는 염소 2개랑 붙어 있으니까는 플러스 2. 그러면은 산화수가 이만큼 감소했네요. 몇 개가? 1개가. 자,
근데 물이 2개 생겼을 때죠. 그거는 물이 2개 생겼을 때 마이너스 2만큼 감소한 거죠. 그럼 물이 1개만큼 생기려면은 절반을 곱해주면은 됩니다.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은 1만큼 감소했네요. 그럼 물 1몰당 전하는 1몰만큼 이동을 한다. 자, 가가 나의 4분의 5배인 거 맞죠? 그러면은 디귿은 맞는 거. 답은 5번이다.